오늘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병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자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이게 제대로 생명을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어렵지 않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가,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슬라이드를 제 밑에 있는 의사 보고 만들어라 했더니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78세입니다. 안 보이시죠, 그렇게? 예,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이것이 오늘 얘기하려는 내용입니다. 제가 밥을 아주 적게 먹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도 안 먹고 오늘 아침에 밥을 조금만 먹었습니다. 점심도 적게 먹고, 그리고 골라서 식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무슨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관절도 그렇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나오나가 아니기 때문에 벗진 못하겠지만 벗어서 목욕탕에 가보면 이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알통도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 노인이 어떻게 하나 이래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인들은 그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으면 제가 한 60 몇 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2년 있으면 80살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이렇게 쭉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여기 있으니까 오늘 제 말씀을 딱 몇 가지만 딱 들으면 되는데 이것을 설명하려니까 조금 이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80%는 여러분이 아는데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노인 인구가 이렇게 증가되는 건 알죠? 옛날에 일본이 증가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노인이 증가된다는 우리 다 노인이 이제 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부터 어떻게 살 건가 한번 아파보세요. 누가 도와주나? 자식들도 못 도와줍니다. 아프면 자기 스스로가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이제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노인의 건강 관리, 노인의 만성질환, 첫째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모든 병의 원인이 되니까. 두 번째는 당뇨. 당이 나오면 이 참 아주 힘듭니다. 제 아버지가 의사고 할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제가 3대째인데 아버지가 내과 의사인데 굉장히 유능한 분이셨는데 뭐 자랑이 아니고 유능하다는 걸 증거를 보이려니까 일제시대 때 동경대학 내과 출신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했죠. 잘했죠. 예. 그렇게 그런 사람이 당뇨병이 계속되는데 스스로 그걸 조절하고 하시다가 7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에. 당뇨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낫는 병이 아니라 조절하는 병입니다. 그거를 미리 안 생기게끔 자기가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세 번째로 뇌졸중이 딱 와버리면 어떤 원인이 있든지 와버리면은 그 몸이 반이 못 쓰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불편하게 되니까 집에서도 천둥거려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온 요양병원에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지금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그 전에 여기 요양병원도 제가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근이 이사장을 원원해가지고 만들고 그것도 제가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재활병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병원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키웠는데 그때 내가 요양병원은 근무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 요새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여자들이 애 낳아주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굳은 일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분들 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희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뭐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내가 있는 병원에서는 무릎 관절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걸 인공관절을 많이 하는 거라. 그러면 막 불쌍해 죽겠어요. 이거 얼마나 아픈데. 이걸 잘라내버리고 여기다가 그 쇠를 집어넣고 시멘트를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 뼈를 자르는데 안 아프겠어요? 한 일주일은 안 아프게 하지만 그거 다 나려면 한 6개월 동안 고생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데 80%가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여자는 3번의 운명을 거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가 어릴 때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결혼해서 남편하고 애들 키우면서 살지 않습니까? 운명이. 세 번째, 애들이 커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부가 생기고 뭐 생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세계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사별하고 이러면 혼자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남자가 먼저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할 건가 해야 되는데 대충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면 그때 끝나는 겁니다. 요 내용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이 이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돼 있는데 우리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의료보험료를 좀 더 받아야 됩니다. 병원을 아무리 잘해도 흑자가 나기가 힘듭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비만, 또 그다음에 뭐 시각, 청각 안 좋은 사람들, 고혈압, 뭐 신장질환, 뭐 당뇨병, 간장질환, 뭐 폐결핵 유무, 그다음에 구강질환, 빈혈증 이걸 다 체크해 줍니다. 이게 큰 병이 되기 전에의 신호입니다. 이걸 체크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라고 그 통고가 보험공단에서 오고 하면 이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치가 있습니다. 비염, 간염이라든가 뭐 고지혈증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가 썩은 게 있는가, 그 다음에 무슨 뭐 정신 건강 검사도 합니다. 우울증이 있는가, 그 다음에 생활 습관, 노인 신체 검사, 인지 기능 검사 이런 걸 차례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여기 계신 분들도 병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다 환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기억력도 없어지고 뭐 어디 핸드폰 어디 놔뒀는지 모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거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나중에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저기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 내 친구는 나라가 누군지 모르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치매가 심해져가지고 뭐를 도와주겠습니까? 가서 보면은 내 만족이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뭘 갖다 줄까요? 뭐 빵이나 맛있는 걸 가서 입에다 떠먹일까요? 전에는 먹질 못해서 줄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럼 맛도 못 보고 먹지도 못하고 집어넣어서 이렇게 위에다가 영양분을 넣고 주사를 가지고 버티는데 도와줄 그런 부인에게 돈을 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이나 잘 살라고. 실제로는 저 사람은 가족들이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인은 살아왔고 그 애를 낳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절대 하는데 자식들은 이미 아버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에 처해집니다. 이거 나무일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6개 제일 중요한 암이 있는데 위암은 우리가 여기 검사를 합니다. 위 내시경도 하고 이런데 한 번씩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 필요합니다. 이거 약 보면 안 됩니다. 조직 검사 나쁘게 나오면은 이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장암은 대부분이 이제 그 변에서 피가 묻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대부분 알아내는데 안 될 때는 그 금식하고 또 이 설사 많이 한 다음에 이것도 검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간이 나쁘면 어떻게 된다는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요새는 이제 간 이식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식에도 간 줄 사람이 굉장히 문제고 간은 반은 65% 35%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65%를 가져갑니다. 그럼 35% 갖고 있으면 한 1년 지나면 한 80%까지 간 세포가 늘어나고 커져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간을 잘라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간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장기마다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을 떼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갖다 붙이는 것은 의사가 거절합니다. 젊은 사람들 뭐 교통사고 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의식이 없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 그 사람의 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청해 놓으면 몇백 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차례가 되기 전에 보통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은 40세 이상의 여성은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제일 편한 거는 가서 하면 사진 찍습니다. 이렇게 꽉 눌러가 사진 찍으니까 좀 눌리니까 힘들지만은 그 사진 찍고 안 되면 초음파로 검사하고 이렇게 안 되면 그거를 새침으로 찔러가지고 조직을
검사하고 그래서 조직에서 나쁜 게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유방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유방암은 하느님께서 내리신 벌 중에서 여자들한테 제일 나쁜 게 유방암 같습니다. 자궁암이 아니고. 유방암은 치료를 똑똑히 못하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숨을 퍽퍽 쉬면서 이게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막 고약하게 온 집안에 나는데 그래도 아픈 걸 모르고 숨을 쉬면서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할딱거리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내 경우가 나한테는 아닐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될 것 같다면 못 삽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유방암 검사는 꼭 하십시오. 내가 병원에 환자가 없어서 환자 데리러 온 건 아닙니다. 자궁경부암 이것도 검진하면은 밑에 이렇게 그 남자분들도 계셔서 표현을 강하게 못 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검사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래 검사하고 그다음에 폐암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폐암. 그래서 저설량이라 해가지고 이 방사선이 나오는 게 강하게 안 나오고 약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새는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가슴에 CT라는 걸 찍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저 폐암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폐암 걸리면 2년 내에 죽습니다. 췌장암은 췌장암은 한 1년 반 내에 죽는데 요새는 폐암 걸려도 약이 워낙 좋아가지고 면역치료, 표적치료 하다 보니까 죽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는데 비실비실 거립니다. 그러나 그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11년, 12년 정도는 삽니다. 그러니까 진단만 빨리 하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CT를 찍으면 본인 부담이 한 6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돈이 아까우니까. 멀쩡한데 내가 왜 하느냐? 그건 죽을 때 후회합니다. 66세 이상은 2년마다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다 해준다. 여자들 골다공증도 해주고 뭘 다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의료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내 정부에 선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활용을 국민들이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내는 걸 너무 아까워한다. 그거를 조금 높여서 내게끔 하면은 그 정권은 성립이 안 됩니다. 돈 조금 5만 원 내는 사람이 15만 원 내라는데 그 투표해 주겠어요? 그따위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손해는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게 부부가 걷습니다. 혼자 계셔도 많이 걸으시는 게 좋고 너무 무리하게 걸으면 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 그리고 뭐 부부가 있으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춤추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댄스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까지는 안 해도 재밌게 농담도 하고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저 역시 애들하고 참 다 커가지고 다 없고 저는 손자들이랑 저는 미국서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내 딸도 거기서 살고 뭐 저 아들도 저 그쪽 애들도 조지아주 아틀랜타에 살고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마누라가 둘이 빼 없어서 청소는 제가 합니다. 설거지도 제가 합니다. 예, 밥은 마누라가 하는데 한 번 하면 한 3일 먹습니다. 햇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맨날 오늘 식사하고 들어오느냐 안 하고 들어오느냐 안 하면 적당히 먹고 때우려고 그리고 내가 들어온다 하면 뭘 좀 해서 먹이려고 그게 아내의 마음입니다. 52년째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누라하고 중간에 한 20년 살고 바꿨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농담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다. 나이 80대인 거 저거 돈도 없고 저거 누가 데리고 가겠느냐. 자전거 타기 다리에 근력이 있어야 걸어 다닐 수 있고 꼿꼿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80에 어깨 안 구부러지고 똑바로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바른 것은 제가 계속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이제껏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는 많이 살았습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굉장히 남을 위해서 아주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거는 나를 위해야 되겠다. 가족을 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체 다른 거 안 하고 병원 약간 돌봐주면서 그거 보고 또 종교적인 활동하고 그것밖에 하는데 딱 하나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메시지가 운동입니다. 운동.
그래가지고 또 뭐 간단한 뭐 고무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뭐 하는 거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다음 슬라이드 나올게요. 다리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이거 뭐 붙잡고 있는 거 이거 오래 해야 돼요. 다리 하나 가지고 이 스쿼트하고 이거 못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뭐 30개씩 얼마든지 해요. 한쪽 다리로 서 있고 중심을 하면 넘어질 때 바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뼈, 엉치뼈는 이런 게 안 부러집니다. 이거 부러지면은 눕게 됩니다. 몇 개월 동안. 눕게 되면 등들이 욕창 생기면 균이 생깁니다. 그저 농농균이라는 게 생기면 이게 가서 폐염이 걸립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대부분이 직접적인 원인은 심장이 정지하는 거지만 그 앞에는 산소가 잘 안 가게 되는 폐염으로 80%가 죽습니다. 폐염증 생기면 죽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은 그 자기 몸에 병균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감기에서 균들이 잘못해서 폐를 침범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 신호가 오는 겁니다. 병원에 무조건 입원해야 됩니다. 운동을 막 그냥 욕심내가지고 막 하루에 막 10km씩 걷고 막 부인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지체가 돌아갔습니다. 조금만 하시고 하루 운동했으면 하루 쉬어도 되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작거나 크거나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따로 떨어져 있다든가 뭐 하면은 그런 게 다 오지요. 오는데 이거를 스스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우울한 기분을 자꾸 마음을 돌려서 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울증이 오면은 밥맛이 없고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피곤해지고 그리고 집중력이 없고 뭐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어떻습니까? 나는 죽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막 난 죽어도 좋아요 하는 거는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 이 뜻입니다. 진짜 죽으심 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수명이 1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거를 이야기할 때 무슨 소리 하십니까? 5년은 늦거납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럽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이거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시초를 갖고 있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울증을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때는 정신치료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치료하고 생물학적인 요인 안에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약을 가지고 치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게 내 평생 약 먹어야 되는구나. 부작용으로 내가 뭐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하고 의사가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냥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면 안 된다. 특히 이 핸드폰 봐가지고 막 의사도 아닌 사람이 지가 아는 체하고 막 머리가 아픕니다. 병원에 와가지고 선생님 저 MRI 찍어주세요 이랍니다. 우리가 사진사입니까? MRI 찍을 필요가 있으면 찍는 거지. 환자들 너무 똑똑해져가지고요. 그래서 무뚝뚝하게 말하면 또, 얄궂다. 어째 뭐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이렇게 썽을 내고 날리고 이럽니다. 또 우울증이 또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이걸 우울증을 머리에 생각하는 상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이거는 불가피할 때 하는 치료의 하나의 방법이지 이걸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단계까지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하여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걸 그 사람이 모르도록 간접적으로 해야지 이걸 또 굉장히 거부를 잘합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자살률이 높습니다. OECD 평균보다 3배나 됩니다. 왜 자살률이 높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나오기 전에 들어가고요. 뭐 욕부터 먼저 하고요. 아이고 지랄하네 뭐 이러면 이거는 뭐 그냥 고맙습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여유만 가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자살도 확 마음이 들어서 꽂혔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약간만 겸손해지면 됩니다. 특히 경상도 부인들 좀 고약합니다. 여러분 다 경상도인데 이런 말이 안 됐지만은 그럼 너는 뭐냐?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만 3살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월남에서 넘어가서 그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런 소리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뭐
그 70 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경상도 사람 맞습니다. 사투리도 잘하고 맞는데 특히 부인들이 무뚝뚝하고 마음은 안 그런데 성질 굉장히 급해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약간만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울증도 극복하고 나를 낮추게 됩니다. 낮춘다는 건 내가 부족하다. 아, 내가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는 맨날 오라. 맨날 저 사람이 틀린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살의 원인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 안 아파야 된다는 거죠. 아프면 여러분 자살 생각합니다. 이제 병에 대해서 세 가지만 딱 해야 되는데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큰 원인 중에 하나고 허혈성 심장 질환의 고혈압입니다. 저기서 오른쪽 고일에 보시면 흡연이 있잖아요. 흡연. 이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빨리 끊어야 됩니다. 담배가 저렇게 나쁜 줄 아무도 몰랐잖아. 담배가 심장에 저래 나쁘다니. 혈관에. 폐에 나쁜 줄 알았잖아. 심장이 나쁩니다. 혈관에. 담배 피우면 이거 혈관도 막히고 절단 납니다. 그 지금까지 피우던 분들은 여기 남자분들 피우던 분들은 피우세요. 왜 피우라 하느냐면 폐가 깨끗해져서 좋아지는 데는 30년 정도 걸립니다. 30년 못 살 거니까 피우다 죽는 게 낫겠습니까? 마음이 위로나 되고 뭐 해야지. 이왕 죽을 건데 2년 뒤에 죽거나 뭐 5년 뒤에 죽거나 그게 이기지 뭐. 그걸 왜 끊으라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이 젊은 사람들은 담배 끊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게 원인 중에 저런 게 많다. 우리가 만약 고지혈증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건 직접 사인에 죽는데 고혈압이 일으키는데 크게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 안 하다 이게. 통계를 내보면 고혈압은 140에 한 60, 70, 80인데 이 고혈압이 위로 올라가는 노인들은 그 우회로 수축기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완기 혈압은 확 닫혔을 때 압력이거든, 심장이. 그런데 그 이완기에 늘어날 때 압력인데 그거 그냥 60 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의사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관리를 하시고 또 치료하는 방법은 저렇게 9개의 그 칸에 어떤 게 해당되느냐가 위험 인자가 있느냐 없느냐, 약물로 할 거냐 생활로 할 거냐 음식으로 할 거냐를 의사가 저거를 판단해 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카톡에서 보고 뭐 해가지고 뭐 어쩌다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과대학 다니는 사람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걸 종합해가지고 환자에 대해서 적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시를 따르시는 게 맞습니다. 의사를 자꾸 바꾸는 것보다는 한 의사가 계속해서 봐주는 게 더 유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체중을 좀 빼야 됩니다. 누워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런 것도 하고 좀 자전거 타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 자꾸 해가지고 체중을 줄여야 됩니다. 체중 줄이려면 밥을 적게 먹어야지 뭐. 적게 먹고 이렇게 견디고 그러면 체중이 줄어들지. 근데 그걸 안 하는 거다. 배고픈데 어떻게? 그러니까 밥은 적게 먹고 나중에 빵 먹으면 똑같지 뭐. 예, 그래서 식이요법으로 칼륨이 많은 음식들이 고구마, 뭐 감자, 요구르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예, 시금치 뭐 이런데 이런 걸 해서 이런 걸 많이 먹으라. 칼륨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당뇨병에 합병증이 저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아달이 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알면서 여러분은 좀 못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또 요거는 그걸 갖고 있는 부모나 있으면은 더 검사를 세밀하게 됩니다. 이게 유전되는 병입니다. 밥을 천천히 먹고 잘 씹어서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먹는 양을 조절하라. 이게 뭐 그러니까 이거 뭐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걸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중국집 가서 맛있는 요리 나오면 또 많이 먹어지고 안 됩니다.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뭐 그래 해야 병원에 오면 의사도 또 이런 환자 봐주고 먹고 살지. 그냥 오십시오. 예. 말해봐야 안 될 건데 뭐. 혈당이 떨어지면 의식이 없어지고 손이 떨리고 굉장히 힘든 일이 생깁니다. 땀도 막 나고 식은땀이 나고 그럴 때는 무조건 119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가 설탕물 먹고 조절해 볼 거라고 의사 흉내내다가 그냥 가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그 병원 가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또 시스템 중에서 사회의 발전보다도 잘 돼 있는 게 119입니다. 119는 참 성실하게 빨리 옵니다. 전에는 119가 어느 병원에 데려다 주면 그래서 진단이 많이 나오고 뭐 치료한 것에 대해서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돈 받고 환자를 여기 가야 될 건데 저 멀리도 데려다 주고 이런 인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 그런갑습니다. 119로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좀 힘들 때, 자 마지막으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잘 못 가가지고 그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게 터지는 거냐, 안 그러면 막히는 거냐.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허혈성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출혈성 뇌졸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원인은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음주, 흡연,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유전, 나이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알면서 한다니까 그대로. 그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이걸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제발 그 헛된 지식으로 MRI 찍어줘서 이러지 말고 제가 뇌에 이상이 없는가 뇌 혈관 촬영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래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몇십만 원 돈이 들어도 주사 맞고 사진 딱 찍으면 이 안에 나무 가지같이 이게 막 확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꽈리가 딱 보이고 어떤 건 이러면 그럼 그거를 요새는 줄을 딱 넣어가지고 싹싹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동그란 대롱을 탁 넣어버리면 영원히 안 터집니다. 머리를 깨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그럼 살잖아. 그러면 돈 한 4, 50만 원 들여가지고 MRI가 아니고 이미지가 아니고 MRA, 알테리 동맥 사진을 딱 한번 찍어보고 그게 괜찮은데 일생에 한 번은 해봐야지. 돈이 아까워서 안 됩니다. 터지면 이제 맥히든가 터지면 반시불수 되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뭐 치료해달라 뭐 어쩌라 이래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고 환자한테 나무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그때부터 또 그분을 위해서 시작해야 되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 성별, 그 비만, 이 음주를 조금씩 이렇게 한 2잔 마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자분들 요새는 술 마시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자를 얕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감기는 검사해보면 여자가 막 왁 하고 나온다고. 얌전하게, 겸손하게 이래 하지만은, 아이고, 이분은 고래구나. 여자 고래. 그래서, 술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서 체중 줄여야 되고, 체중.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은 집에 가서 목욕탕 들어갈 때 거울 보세요. 그 배에 많이 잡히면은 이거 빼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게 고혈압, 당뇨, 뇌졸중 이 세 가지만 피하면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딱 하나 더 보태야 될 게 규칙적인 운동을 해가지고 근력을 확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만들 때 내 제자한테 의사한테 얘기했는데 같은 거 반복하라 했습니다. 왜냐면 이 복습하면 이제 필기 안 하더라도 아는데 아니면 또 잊어먹거든. 그하고 말 듣고 나가면 절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나는 압니다. 지금은 내 말에 동의하는데 나가면 요 문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 교회 안에서는 착한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싸웁니다. 비 오는 날 우산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짜게 먹는 습관을 없애라. 소금은 12 내지 13g 계산은 못하지만 무조건 싱겁게 먹으면 된다. 예, 그거 지키시기 바랍니다. 닭고기는 괜찮습니다. 닭고기 가슴살이 제일 기름이 없고 미국에서 부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가 닭고기 가슴살입니다. 예, 소고기 돼지고기가 아닙니다. 그래갖고 등푸른 생선도 많이 드시고 채소를 많이 먹으면 변 볼 때도 아주 편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기 있습니다. 금년, 절주, 치아 관리. 왜 치아를 이 썩은 걸 놔두면 안 되느냐? 그게 균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혈관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썩은 거를 놔두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치과 검진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을 꼭 해야 되고, 이제 그만하라고 신호 보내가지고. 비만도 관리하고, 제일 또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이기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막 급할 때는 119, 그리고 병원하고는 친할 필요는 없는데, 가까운 병원에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의사로 한 사람은 사귀어 놓으셔야 됩니다. 안 되면 뭐 빵을 사다 주고 이래 기억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놓든지, 그 사람 전화번호까지 알아가지고 밤에 전화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를 가까이 둬야 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즐겁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말 좀 제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막 팍팍 하는데 무서워요. 좀 약간 웃으면서 이래 약간 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